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시즌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즌 3를 어떻게 시작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한글판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한글판의 어느 부분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어차피 한글판으로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그리고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시즌 1에 있던 카메라 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을 설치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를 위해서 제가 어제 다 지웠습니다. 어도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도 다 지우고 아예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회원가입 부분만, 회원가입은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설치를 일일이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때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구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어도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일 첫 번째 어도비 사이트가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해야죠. 회원 가입이 이미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되고,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계정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계정 만들기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만들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집어넣게 돼 있죠. 이 정보들을 다 집어넣으시고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있으니까 로그인으로 가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회원 가입하실 때 이제 플랜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 그래서 보통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진 하시는 분들에서 이 포토그래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앱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플랜 비교를 눌러보시면 이게 한 달에 11,000원짜리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포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11,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기 클라우드를 좀 더 주는 거예요. 1테라짜리 클라우드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룸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라이트룸에다가 1테라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비교해 보시면 포토그래피를 사시면 포토샵 라이트룸, 라이트룸 클래식, 그 다음에 데스크탑용 어도비 포토샵, 아이패드용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앱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설치하기 전에 뭘 하냐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걸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포토샵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운로드가 바로 나오는데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 당연히 포토샵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없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먼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왼쪽 아래에 포토샵 셋업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죠. 거기에 폴더 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포토샵이 있어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포토샵을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및 포토샵 설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계정 인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리고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보안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치고 로그인 하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인증 번호를 받아서 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이건 뭐 설문조사 같은 건데요. 뭐 학생이냐, 뭐 비디오 전문가냐, 교수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교사 및 교수 또는 교직원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전부 다 환경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 그리고 포토샵을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 버전의 포토샵이든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설치할 때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하고 지우고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설치하고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요. 언어에 대한 선택 또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도비 코리아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언어는 한글로 깔립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영어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방법은 패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고 다시 깔아주면 됩니다. 네, 지금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자, 저는 지금 사실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포토샵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설치라고 뜨잖아요. 그건 뭐냐면 구입이 다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같이 꼭 설치해 줘야 될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브릿지라고 하는 애를 꼭 같이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릿지 쓰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브릿지를 안 쓰시는 분들도 꽤 있긴 있는데 무조건 저는 브릿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단 브릿지도 설치를 눌러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트룸을 까시면 되는데 그냥 이 라이트룸을 쓰시면 안 되고 데스크탑 라이트룸은 라이트룸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LRC라고 돼 있는 요게 바로 라이트룸 클래식,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트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라이트룸은 모바일용입니다. 모바일용. 자, 그리고 카메라 롤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은 설치하는 게 아니라 포토샵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플러그인으로 같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로 설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토샵 설치하시면 당연히 카메라 로는 자동으로 설치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91% 거의 다 설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나면 브릿지도 지금 대기 중인데 설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포토그래피를 사셨으면 이렇게 요것만 딱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 지금 포토샵과 브릿지를 두 개를 설치한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잠깐 설치되는 동안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플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포토샵이 브릿지를 깔려고 하는데 포토샵이 자동으로 열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포토샵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시면 브릿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을 때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을 때 브릿지도 마찬가지인데 실행이 되어 있으면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 포토샵을 꺼주셔야지만 포토샵이든 브릿지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 이런 데를 보시면 특히 이 탐색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토샵의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작품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앱에서 포토그래피. 네, 브릿지도 75%, 네, 거의 다 설치가 됐네요. 제가 이 긴 시간은 당연히 중간중간 편집해서 끊어낼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열기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죠. 열기. 그래서 여기서 열기를 누르는 게 우리 윈도우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기 한 다음에 열기된 것을 이 밑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 이렇게 하시면 이거를 실행을 종료를 해도, 자, 이런 게 뜨면 이제 영어로 뜨면 이게 뭐지? 그러고 되게 좀 무서워하시는데요. 이제 한글로 돼 있으면 이게 뭐냐면 캐시를 압축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리 보기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보가 너무 오래되면 이제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 가지고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권장해 보시면 필요에 따라 종료 시 자동으로 캐시 압축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압축 및 종료하시면 알아서 오래된 그 미리 보기나 이런 것들을 압축해 가지고 저장을 해둡니다. 자, 다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가보시면 이번에는 포토샵을 한번 열기로 해보죠. 포토샵 열기.
그러면 포토샵이 지금 밑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 당연히 우리는 한글판으로 깔았기 때문에 한글판으로 열립니다. 자, 이 첫 번째 보이는 이 화면을 시작 화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사실 이 시작 화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괜히 여기 쓸데없는 게 많이 뜨고 전 바로 그냥 포토샵 화면이 뜨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나중에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시면 포토샵을 끄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죠. 아이콘이.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과 브릿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글판으로 이제 시즌 3엔 하지만 뭐 일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는 영문판을 써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영문판을 어떻게 까는 거냐면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처럼 생긴 부분 있죠. 이게 환경 설정인데 얘를 누릅니다. 톱니바퀴를. 자, 그리고 일반 말고 앱에 가보시면 기본 설치 언어가 한국어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영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인터내셔널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잉글리시 인터내셔널.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갑자기 여기 열기였던 애들이 설치로 다시 바뀌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영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설치할 때 프로그램을 전부 다 설치하냐?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눌러보면 아까 설치할 때보다 훨씬 빨리 설치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새로 설치한다기보다는 언어팩에 필요한 것들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속도가 엄청 빨라요. 벌써 끝났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누르시면 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죠? 근데 이제 열기를 눌러보면 분명히 이제 영어로 바꿔서 했는데 영어로 바꿔서 했는데도 아직도 한글로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언어팩은 일단 설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 바꾸려면 편집에 들어가셔서 메뉴 편집, 제일 아래 환경 설정, 그리고 일반에 들어가셔서 내려가셔도 되고 인터페이스에 바로 가셔도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프리젠테이션에 UI 언어가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영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어라고 뜹니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잉글리시로 바꾸고 그리고 확인 누르고 포토샵을 한번 껐다가 다시 키시면 영어로 바뀌어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과거에 클라우드 이전에는 저도 포토샵 영문판, 한글판 이거를 처음부터 살 때부터 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윈도우즈냐 아니면 맥 OS냐에 따라서 아예 따로 샀었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그렇지만 지금 클라우드로 바뀌면서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작업실에서는 윈도우를 쓰지만 제 개인 노트북은 맥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플랜으로 양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글과 영문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영문판이지만 다시 한글로 바꾸고 싶으면 에디트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안에 인터페이스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만 한국어로 바꾸고 오케이. 안 바뀌었네?가 아니고 한번 꼭 껐다 켜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꼭 포토샵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한글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글과 영문은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정품 쓰시는 분들 한글로 설치했다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파일 하나 지우면 영문으로 바뀌는 게 있거든요. 정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브릿지도 한번 열어보시면 한글판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영문으로 바꾸고 싶으면 편집에 환경 설정 안에 고급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고급의 언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원래 브릿지는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당연히 영어. 키보드도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영어. 그래서 언어 영어, 키보드 영어로 하고 확인. 얘도 마찬가지로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그러면 영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우리는 시즌 3에서 한글판을 쓰기로 했으니까 한글판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코리안 가로치고 한국어 이걸로 오케이. 껐다가 다시 키면 한글판.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언어를 깔아놓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 찍고 할 때는 한글판으로 하다가 또 일할 때는 또 영문판으로 당분간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글판이 오히려 좀 저는 더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딱딱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한번 열심히 한글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일단 읽을 수 있으니까 메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즌 3에는 약속대로 한글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글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유튜브에다가 여기 커뮤니티 안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아직 몇 분 안 보셨는지 아무런 댓글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다 한 거는 아닌데 한글과 영문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르시면 이 구글 포토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선택하시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글 메뉴와 영문 메뉴, 이건 브릿지의 한글 메뉴와 영문 메뉴죠. 그리고 각 메뉴들, 진짜 메뉴 파일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디트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건 카메라 로 부분에 기본 이 메뉴들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차차 이 안에 있는 메뉴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도비 사이트의 가입,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설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한 포토샵과 브릿지 설치, 그리고 한글판과 영문판 둘 다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한글판에서 영문판으로, 영문판에서 한글판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또 열심히 다음 거 준비해 가지고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